최근에 상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네네네. 거기에는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한 것만 의문을 다하면 된다 네네. 라는 취지로 이제 개정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 부분하고는 약간 좀 대립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바로닷컴의 부부손해 사정사입니다. 네, 바로닷컴의 이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갑상선암 이와 관련된 질문이 좀 많아서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마다 약관마다 네. 다른 점이 좀 있으니까 그거 참고를 해주시고 일단 첫 번째 질문이 네. 보험에 이제 계약자 가입을 할 때 그 청약서로 이제 그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고지를 하잖아요. 네. 고지 의무라고 하는데 이 고지 의무라는 게 무엇인가요? 일단은 이제 법에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게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네.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이를 이제 고지 의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이제 계약 전 알릴 의무 이렇게도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로 쉽게 이제 표현되어 있죠. 네. 그죠? 그게 고지 의무고. 네네. 그러면 여기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이다. 이거는 무엇인가요? 이 서면이라는 게 이제 조금 추상적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험 약관에서는 보험회사가 이제 청약서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계약자 또는 이제 피보험자가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숨기고 가입을 하게 된다면은 고지 의무 위반이 되는 거죠. 고지 의무 위반이 되려면 중요한 사항이어야 되는데 네. 상법에는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을 하고 그쵸. 있잖아요. 네. 그렇죠? 청약서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제대로 고지를 하면은 이 의무를 다 한 건가요? 원칙적으로 그게 맞죠. 원칙적으로 그게 맞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제 부정 편취 목적으로 인해서 숨기고 가입하는 경우에는 청약서에서 질문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가 아니라 네. 보험 사기로 인한 취소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상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네네네. 거기에는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한 것만 의무를 다하면 네네.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개정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네네. 아직 통과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부분하고는 약간 좀 대립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개정안을 찬성을 하는 게 고객들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알려야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이제 한정 지어가지고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혹은 뭐 청약서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만 알려야 된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고지 의무 위반을 했을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제 고지 의무라는 거는 이제 고객이 이제 본인의 질병을 숨기고 가입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지 의무 위반을 했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혹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상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 상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고지 의무 위반한 경우는 결국에는 해지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보험이라는 게 이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해지만 된다라면 기존에 납입했던 보험료만 이제 날려먹고 끝나는 거니까 누구나 그러면 고지 의무 위반을 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지 의무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해지를 했을 때 위반 사실과 보험 사고와 관계성이 있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입하기 전에 이제 갑상선에 결절이 있다고 칠게요. 네. 근데 이거를 얘기하지 않고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갑상선 암이었던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갑상선 암과 관련한 진단비를 지급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 갑상선 결절 네. 이런 이제 그러한 사실을 고지를 이제 성실하게 했단 말이에요. 네, 네, 보험회사에. 네, 네. 뭐 그런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뭐 보험료를 좀 조정해서 받거나 해서 인수를 할 수도 있고 네. 뭐 아예 부담보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만약에 부담보를 설정해서 이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갑상선 암이 발생했으면 고객 입장에서는 돈을 못 받는 건가요? 일단 이제 부담부 설정 기간 동안에 기간. 예, 치료 사실이나 그 진단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게 맞는데요. 네. 다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 기간 전 기간을 이제 부담부를 설정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정기간으로 이제 부담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입일로부터 5년 동안에 추가적인 치료나 진단 사실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5년이 지나서 뭐 갑상선과 관련한 어떠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질병으로 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5년이 지나면 이제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고 판단한 건가요? 네네네. 그럼 갑상선 암을 진단 받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의 상품에서 소액암으로 네.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럼 암 진단비의 10에서 20%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지금 상품 기준에서는 지금 맞아요. 상품으로. 근데 아주 오래전 저도 이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5년, 20년 전쯤 그때까지는 갑상선 암을 소외감으로 빼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에는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한 진단비를 다 받을 수 있도록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복잡한 문제. 이거 항상 이게 복잡한 네. 문제인데 네. 갑상선 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됐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림프절 전인데 보험금을 어떤 식으로 받나요? 일단 이제 가입된 상품에 따라 이제 틀리기 때문에 네. 본인이 언제 가입했는지 아니면 어떤 상품에 가입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방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주 오래전에 가입했던 거는 뭐 크게 문제 없이 네. 일반한 보험금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한 15년, 20년 전부터 이제 소외감으로 뺐단 말이죠. 갑상선암을. 그때는 이제 갑상선암 진단만 받았을 때는 소외감 보험금만 받게 되는 거고 갑상선에서 림프절로 전이가 됐을 때는 일반암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조금 이제 다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감원에서 약관을 개정해라라고 해서 2011년 4월 기준으로 해서요. 모든 보험사는 아니고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약관을 좀 개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암이 이제 전이가 되는 경우 최초 발생한 부위가 확인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보상하겠다라는 약관 조항을 이제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상선을 보면은 갑상선암이 소외감으로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상선에서 림프절로 전이가 됐을 때에는 소외감 기준인 갑상선에서 암이 최초 발생했기 때문에 소외감 보험금만 지급하겠다. 그게 원바람 기준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품에서는 모두 다 그렇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죠. 네. 암이라는 게 부위도 여러 가지고 각 암마다 좀 다툼거리도 많은데 네, 네. 특히 이 갑상선 암이 분쟁이 많다 보니까 약관도 되게 복잡하게 많이 개정이 됐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갑상선암뿐만이 아니라 네. 유방암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분쟁이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방암 같은 경우 이제 소외감으로 빼는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네. 좀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갑상선처럼 똑같이 유방암도 마찬가지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원발 부위 기준으로 해서 보상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상품 약관마다 이게 복잡하게 구성된 만큼 네. 고객분들은 이제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약관을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글로써 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 나오는 방법대로 저희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서 상담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그 갑상선 암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갑상선 암이 림프절 전이 해서 이제 일반암 네. 이 지급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